내가 지금 못 입는 옷들이야 이게 다.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은 옷들. 작아져갖고. 진짜 여기 상표도 안 떼셨네. 예. 작아져갖고. 위에 상의만 그래요? 아니면 하의도? 하의도 그렇지. 1년 만에 8kg이나 늘어난 건데요. 호칭은 88이라고 나왔는데 들어가지도 안 올라가. 안 돼.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마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기 제일 아까워요.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이유 바로 살 때문이죠. 조금만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거기서 간식 먹고 야식 먹고 하다 보니까는 체중만 계속 불어나고 또 옷을 입어보아서 안 맞으니까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게 되고. 기다리세요. 벗어야 돼. 이거 마지막으로 재보신 게? 68kg 나온 날 해봤어요. 그리고 충격 먹어서 안 쟀어요. 그럼 오늘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덜 나올 수도 있죠. 덜 나오긴 뭘 덜 나와. 68.7. 그럼 전에 쟀던 거랑 비슷하고 조금 더 나오는 거죠. 더 드셨어요? 그렇죠. 68.4였나 그땐 그랬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간식으로 또 드시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전이요. 전. 동태전. 그럼 보통 밥 반찬으로 드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부추전. 한마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써서 먹고요. 최근엔 식사를 해도 1시간만 지나면 허기가 져서 자꾸 간식을 찾게 된답니다. 요 떡이 쑥개떡이 달지가 않아요. 몸에 좋은 쑥인데 달달하지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맘 저도 잘 알죠. 그렇게 하나둘 집어 먹다 보면 한 접시 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건 왜 찍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 저 찍어놓고 하죠. 나중에? 많아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셨는구나.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해 먹어요. 예. 평생 식탐이라곤 모르고 살아왔다는 옥선님. 나 참외 먹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허기를 달래주지 않으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음식에 집착하게 되는 자신이 낯설고 점점 변해가는 몸도 걱정입니다. 밥 먹고 나도 또 그냥 돌아서면 또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계속 예전 같으면 반 공기 먹으면 배가 불렀는데 지금 한 공기를 먹었는데도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내가 평상시에 먹던 정도에 조금 더 먹고 이제 조금 돌아서면 이상하다. 나 금방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보다는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허기가 지는 거예요. 뭐가 또 먹고 싶은 거야. 허기를 잊으려고 운동도 해보고 간식 대신 껌도 씹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 일할 때는 긴장 속에 살았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첫 번째 온 게 우울증이었어요. 상실감. 내가 힘들어지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죠. 막 먹어갖고 배가 빵빵해지면 좀 그 우울감이 없어지죠. 23년 동안 버스 운전수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온 옥선님. 이대로 질병 앞에 쓰러질 순 없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옥선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가면 소변 색이 좀 탁해요. 탁하고 그러면 좀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꾸 누워야 되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막 땡기시고. 먹으면서도 네, 맞아요. 배가 고파요. 좀 특이한 결과인데요. 네, 공복 혈당은 90이 나오셨어요. 네, 식전에 90밖에 안 됐던 혈당이 네, 일단은 110으로 올라갔어요. 네. 20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공복으로는 한 8밖에 분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보신 것처럼 90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율로 보면은 12배 이상 올랐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 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 소화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는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인슐린에 이상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 속에 쌓인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에너지로 쓰여야 할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는 바로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해 놓는 겁니다. 아무래도 당뇨병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다 보니까 정상적인 혈당은 이제 100 미만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도 아니고 아직 당뇨병이 아닌 상태, 공복 혈당 기준으로는 100에서부터 125mg/dl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당뇨병의 전 단계로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혈당이 100 아래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률이 훨씬 높다. 당뇨병 전 단계인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공복 혈당 장애인 경우,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인 내당 능장애,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일시적인 혈당이 아닌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5.7에서 6.4% 사이인 경우입니다. 세 가지 수치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당뇨병 전 단계로 확진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약 5년 정도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한 50% 정도는 그대로 당뇨병 전 단계에 남아 있고요. 5년 내에 당뇨가 생길 확률이 약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서도 당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심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도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작아진다는 영광님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진을 빼고 나면 허기가 몰려오지만 식사하기가 무섭습니다. 형님 오늘은 밥 조금만 드세요. 좀만 줘. 오늘 이거만 드세요. 이게 평소 드시는 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네. 자 오늘 조금 덜 드린 거예요. 저게? 예. 세 공기 반 정도 드시는데 또 이 정도는 안 드리면은 또 형님께서
배가 고프거나 하시면은 굉장히 또 예민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이 정도는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보면 공룡으로 치면 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시거든요. 갖고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고기가 없으시면 또 짜장을 많이 좀 내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갖고 한때 씨름을 했을 만큼 먹성도 체력도 좋았던 영광님. 그런데 최근 체중이 더 늘어나면서 극심한 피로를 달고 삽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 밥 먹으면 식곤증이 오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면은 많이 잠이 와요. 그래갖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앉아서 졸던가요, 이렇게요. 그래야지 좀 개운하고, 그런 거 낮잠 좀 안 자면은 좀 날카롭더라고요. 사람들한테도 말할 때도 약간 날카롭게 얘기하고. 특히 식사 후엔 머리 댈 곳만 찾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이 피곤하면서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점심을 아예 굶은 적도 있답니다. 아니 걸어가시죠. 왜 바로 아픈데. 항상 누구 버티고 왔어. 피로와 졸음으로 눕고만 싶은 오후. 가까운 거리도 걷는 게 싫어서 오토바이에 오른 영광님. 다시 왕년의 활기를 되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식곤증과 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검사하신 거를 보면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수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당은 공복 혈당이 112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혈당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냥 조금 높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네. 지금은 건강적으로 봐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검사 결과 영광님은 이미 당뇨병 전 단계로 무엇보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 환자분의 인슐린 저항 수치는 9.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2.5배가 넘어가면은 인슐린 저항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은 9.7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 높은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돼 포도당으로 변하면 위장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의 문을 열지 못하면 포도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생리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원하지 않은,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이 좀 더 가중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자체가 동화작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을 이렇게 축적시키는 작용도 있고, 교감신경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혈압이나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수진님.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지난해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검사를 받진 않고 제가 그 체크기를 사서 해봤는데 공복 혈당도 딱 그 커트라인이었고 식후 혈당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야채 구워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구워 먹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생야채로 먹으려고.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게 무서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른바 당뇨에 좋다는 식단을 지키고 있는데요. 간이 거의 안 된 채소와 두부, 현미밥 약간이 전부. 와, 생양파를 깻잎에 싸서 그냥 드시네요. 나 이런 거에 반찬 먹어도 입맛이 뚝 떨어져. 아니 하다못해 뭐 이렇게 장이라도 좀 찍어 드시지. 혈당이 어쨌든 조절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당연히 혈당이 조절될 수밖에 없는 게 탄수화물을 되게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니까요. 네,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혈당 관리 잘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먹고 기운이 날 리가 없을 텐데 이건 괜찮을까요?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남편과 아이를 위해선 따로 일반식까지 요리해야 하는데요. 그날 밤 허기와 식욕은 참을수록 더 커지는 법. 치킨 앞에 무너진 수진님. 365일 엄격한 당뇨식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단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발견하고 조절하려니까 힘들어하죠. 식욕이 왕성한데 고기도 저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네. 평소 식사량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밥이 많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를 엄청 많이 먹어요. 고기를 성인 씨름부 남편 먹듯이 먹어서. 특히 육류는 단백질이니 괜찮지 않을까 싶어 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데요. 치킨 살 좀 발라주라고. 탄수화물을 엄청 제한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도 없고 체중도 더 급격히 빠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보니까 혈당이 더 확 튀는 거예요. 오히려 당뇨 식단을 하고 있는데 뭐 200 중반을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혈액 속 당은 식사나 운동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낮았던 혈당은 식사 후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 환자의 경우 식사 전후 혈당 변동의 폭이 큽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 칭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혈당의 그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그 비율이 어떤 그런 그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하고요. 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혈당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 여러 역학 연구를 보게 되면은 혈당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당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과 같은 합병증에 있어서도 똑같은 혈당이나 하더라도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 마지막 기회를 얻은 세 사람. 혈당 잡는 최고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솔루션 전후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 5분 단위로 혈당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약을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혈당을 관리를 하고 적절한 체중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을 써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요법. 먼저 우리 세 분 모두 다 혈당을 아주 많이 상승시키는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들고 계시다는 것이 공통점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쌀밥은 나쁘고 잡곡밥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잡곡밥은 좀 편하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드셔야 되는 양은 똑같고요. 쌀밥은 즉시 올리고 잡곡밥은 천천히 올린다는 차이지 결국 총 도달 열량은 똑같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떡은 지금 떡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떡 3조각이면 밥으로 치면 3분의 1공기예요. 그래서 밥은 배고프고 살찌고 혈당이 안 오를까 봐 한 공기 안 드시는데 요 3팩씩 3개들은 한 팩은 별로 드신 것 같지 않아서 많이 드시죠? 차라리 밥을 드시면 반찬하고 배불릴 기회가 많은데 떡으로 배를 채우시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기 때문에 혈당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머니 평소에 그러면 즐겨 드시는 음식 뭐 어떤 거 좀 많이 즐겨 드세요? 빈대떡, 국수 그런 걸 좋아해요.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 음식의 5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주식으로 이미 섭취한 탄수화물보다는 우유나 삶은 계란 같은 간식이 좋습니다. 예, 드시는 음식에 따라 어떤 것들은 좀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탄수화물은 급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채소나 고기에 있는 음식의 성분들은 좀 천천히 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당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혈당 상승의 차이를 보입니다. 포도당에 과당이 결합된 단순당은 몸에서 분해, 흡수가 빨라 신속히 에너지로 쓰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사람에 따라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채소 등에 있는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 흡수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옥선님은 평소 쌈밥을 즐겨 드셨는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상승이 완만한 식품을 먼저 섭취하는 식사법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고 혈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쌈에 밥에 고기까지 얹어 드시는 식습관보다는 음식 순서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채소를 충분히 드신 다음에 물을 한 컵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 드셔야 될 게 이제 고기나 생선, 콩, 두부, 계란 이런 반찬 중에 기름기가 없는 거부터 전반적으로 채소를 드시면서 배가 점점 불러왔고 채소 속에 있는 수용성 섬유소가 이미 배를 많이 부풀려서 최대한 10배까지 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간식 생각을 훨씬 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향하기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일주일째. 옥선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식단 구성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오로지 먹는 순서만 바뀐 식사법. 효과를 좀 느끼셨을까요? 밥 양이 확 줄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추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밥량이 확 줄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은 허기 같은 거 안 지세요? 아니요, 전혀. 예전에는 허기가 져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먹으면서도 허기 가지고 돌아서면 금방 또 배가 고프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살았던 옥선님.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포만감이 천지 차이입니다. 자연스레 간식도 끊게 됐습니다. 과거 고기와 밥을 쌈에 싸서 한꺼번에 섭취했던 옥선님. 이제는 채소를 5분 이상 충분히 씹으며 먼저 섭취합니다. 이후 물 한 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가지고 근데 음식할 때 사실 좀 들어가잖아요. 매실청이나 뭐 과일로 즙내서 요리에 쓰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거가 들어가면 음식이 짜지니까 밥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밥량만 내가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양념으로 일반적인 양념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실즙이에요. 매실청이나 매실을 만드실 때 설탕 반에 매실 반을 넣으시죠. 그거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좀 인공 감미료를 조금 사용한다든지 양파나 사과를 좀 가는 거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까지 제한할 정도로 극단적인 당뇨식을 고집하다 결국 폭식을 부르고만 수진님의 식습관 기억하시죠? 문수진님을 위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염려로 식사 조절을 하고 계셔서 음식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평소에 가정하고 같이 드시는 그런 식사에서 조절해 드시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선이 문수진님의 이제 꼭 필수 아이템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수진님의 밥상도 확 바뀌었습니다. 엄격한 당뇨식 대신 미식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됐죠. 야채는 정말 딱 이렇게 생야채만 먹고 그다음에 바로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챙겨 먹고 있어요. 좀 골고루 먹으려고. 제철 나물에 충분한 양의 잡곡밥으로 평범한 한식 밥상을 차리는데요. 근육량이 부족한 수진님을 위한 처방. 하루 한 번은 생선을 꼭 섭취하되 매 끼니마다 육류와 콩, 두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절식으로 일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보단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되게 좋은 게 먹고 나서 배고픔이 안 느껴져가지고 간식을 뭐 따로 막 먹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간식 먹어봤자 뭐 저지방 우유 정도, 커피 정도 이렇게만 마셔도 이제 충분하더라고요. 억눌렀던 식욕을 육류 폭식으로 풀었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해가 됩니다. 또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된 단백질은 필요한 양만큼만 근육에 쓰이고 나머지는 혈당을 올리거나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고기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생선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생선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계란, 두부 이렇게 단백질 음식은 상호 보족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 고기, 하루에 한 번 생선, 하루에 한 번 계란, 하루에 한 번 콩이나 두부를 드시면 이 근육을 생길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피자에 치킨, 분식까지 외식 위주의 식습관을 이어갔던 영광님. 체중의 10%를 감량하기 위해서 총 섭취 열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소 굶었던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아침에 토마토 이렇게 먹고 이제 주로 이제 토마토 요새 먹게 돼 갖고요. 아침에는 토마토 먹고 점심 때 가면 이제 샐러드랑 양상추랑 양배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과거 탄산음료와 레토르트 식품뿐이던 냉장고는 신선한 채소로 채워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열량이 낮지만
뱃속에서 팽창해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그런데 평소 피자 한 판도 혼자 너끈히 드시던 대식과 영광님, 겨우 샐러드 한 접시로 배가 찰까요? 지금은 되게 배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간, 2시간, 두세 시간 있다가 공복 많이 와요.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요. 그걸 아니면 물 먹던가요. 주로 물을 많이 먹어요. 과체중인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배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는 요즘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 요즘 자주 걸어 다녀갖고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체중 조절과 운동은 최고의 당뇨 예방법입니다. 보통 혈당이 높아지는 시점은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한 30분 이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 한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은 혈당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이후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허벅지 근육으로 포도당이 많이 흡수가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주로 근육에서 작용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많을 경우 포도당이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할 창고가 커지는 셈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 이 통로는 더 늘어나고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포츠의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정승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제일 근육이 많은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허벅지요? 맞아요. 벌써 답이 나왔죠. 허벅지가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 70%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요, 우리 몸의 70%를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자리 걷기 같은 것도 도움 많이 되죠. 허벅지 운동 중에서 중요한 스쿼트를 할 건데 의자를 이용한 의자 스쿼트를 좀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났다가 앉고, 일어났다가 앉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 천천히 앉으시고, 자, 둘, 이게 가장 1단계 순한 맛 스쿼트입니다. 셋, 그렇죠? 여섯, 안 힘들다 안 힘들다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흡수합니다. 혈당 조절의 열쇠인 셈이죠. 앉으세요. 이 운동은 정말 여기만 하는 근력 운동도 되지만 이거를 조금 개수를 늘려서 20개, 30개씩 하시면 유산소 운동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허벅지 스쿼트 동작은 10번씩 총 3번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 힘들다면 의자의 팔걸이를 짚으면서 앉았다 일어나도 됩니다. 오른쪽 발을 앞으로 이렇게 세 분 모두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특히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엔 20-30분의 운동으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14일간 이어진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 식단의 변화와 운동만으로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뇨병에서 멀어지는 길, 그 놀라운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식사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이제 그런 저혈당 비슷한 느낌, 뭐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네, 잤죠. 예, 그런 피로감,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게 이제는 밥을 먹어도 식곤증 때문에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네. 다행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병원 검사도 굉장히 네.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네.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처음에 제가 5월 중순에 배웠을 때 네. 당화 혈색소 값이 6.0 정도였거든요. 한 5.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0.4 정도지만 조금 네. 변화가 있었고요. 예.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식후 1시간에 인슐린 농도가 98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한 87 정도로 10 이상 떨어졌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간식을 줄인 옥선님.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뜻하는 당화혈 색소가 떨어졌고요.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면서 식후 인슐린 농도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던 수진님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연속 혈당 추적을 달았잖아요. 네. 이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네. 담겨 있는데 혈당이 널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서 혈당의 그 변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 값도 이제 좀 줄어들게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생활 패턴이 이렇게 그 과거의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될 때에는 혈당의 스파이크가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식사와 운동 습관을 적절하게 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혈당의 변동이 확 줄어서 이렇게 그 정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혈당값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보여요. 극단적인 당뇨식과 폭식을 반복하던 수진님. 식사 후 급격히 오르던 혈당의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솔루션 시작 전 식사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케이크와 삼겹살을 먹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솔루션 시작 후 균형 잡힌 식단을 시작하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인슐린 기능 이상이 드러났던 영광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전에 그 간식 같은 거는요 중간중간에 드시던 뭐 햄버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일절 안 먹습니다. 줄이셨었고요. 안 먹었습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살이 좀 빠지셨죠, 그죠? 느끼시기에, 그죠? 약간 가벼우셨고.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 검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많이 좀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통 비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혈당,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혈압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가장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약 8kg의 체중 감량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성지방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역할을 못하던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좋아요. 그냥 오늘 아까 전에 체지방도 한 4kg 빠졌다고 하시니까 4kg면 이만하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차근차근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이렇게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그냥 쭉 해도 이렇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겨가지고 네. 결과가 없으면 뭐까지 해도 뭐 결과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확연하게 느꼈잖아요. 이게 참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습관병인 당뇨 예방에 왕도란 없습니다. 당뇨병으로 가기 직전
이대로 방치해 당뇨병으로 향할지 정상으로 돌아올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바꾸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당뇨로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은 거의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당뇨 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가 좀 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근육이 좀 적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식후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식후에 운동을 하는 거를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만하시기 때문에 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적절한 체중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 체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혈당과 그리고 혈당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게서 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